1월 7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4% 상승한 2492.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5% 상승한 718.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MDS테크, 램테크놀러지, 한국첨단소재, 저스템, 스타코링크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기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엔비디아와 애플의 협력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스콘은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13%를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폭스콘은 AI 서버 특수에 힘입어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1분기에도 상당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2.8%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부터 세스 2025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HBM32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하고 SKC의 유리기판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젠슨 CEO는 세스 2025의 기조 연설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웰을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제품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닌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실망 매물이 나오며 반도체 기업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에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저스템과 마이크론과 HBM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는 IMT가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폭스콘의 호실적 발표는 AI 테마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AI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AI 관련주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MDS테크와 JC현시스템, 아이크래프트, S넷 모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AI 기반 검색 엔진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마케팅과 커머스 그리고 엔터 산업을 위해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퍼플렉시티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마케팅 등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자암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스 2025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된다는 소식도 양자암호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양자암호 테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양자암호 기업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첨단소재와 딥마인드는 국방용 드론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최근 함께 양자암호 체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약은 드론 통신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두 기업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4번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해군과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 성향 라디오인 휴이쇼에 유선으로 출연했는데요.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예전에는 하루에 한 대씩 배를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그것을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선박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은 배가 필요하고 중국은 4일에 한 대씩 배를 띄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그저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의 협력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수출입은행이 올해 선박금융지원 계획을 전년보다 1조 원 늘린 12조 원으로 증액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글로벌 조선 1위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2025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3일부터 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투자 행사로 불리는데요. 43회차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550여 개 업체와 8천여 명의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알려졌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졸림 대표는 올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소개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장남인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도 발표에 나서는 가운데 서 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작년 12월에 출범한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비보존 제약은 오피란제린의 제형 변경을 통한 시장 진입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오피란제린은 작년 12월 달에 국산 38호 신약으로 허가된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보령을 포함한 유력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스타코링크와 K3I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 스타코링크는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범양건영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첫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팟캐스터인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를 통해 1월 말 중으로 종전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어요. 트럼프의 취임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부각되며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범양건영은 재건 관련주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인 기본주택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형지 INC를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정치 테마의 경우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어제 만료된 가운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하면서 어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TPC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세스 전시회의 주인공은 양자암호와 로봇,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지속 부각되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과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지속 이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나노엔텍이 상승했습니다. 로레알 그룹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스 2025에서 단 5분 만에 개인 맞춤형 피부 분석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기인 로레알 셀 바이오 프린트를 공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기는 나노엔텍과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됐다고 전해지면서 나노엔텍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진매트릭스가 진단키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인체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도 해당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보고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제2의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부토건, 2위는 하나오션, 3위는 범양건영,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오리엔트바이오, 6위는 일신석재, 7위는 형지엘리트,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HJ중공업, 10위는 A프로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오션, 범양건영, HJ중공업입니다. 하나오션과 HJ중공업은 조선 관련주이며 범양건영은 재건 및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골든센추리, 2위는 MDS테크, 3위는 랩지노믹스, 4위는 IA, 5위는 형지 INC, 6위는 아이인플러스, 7위는 JC현 시스템, 8위는 HB테크놀로지, 9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10위는 나노엔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MDS테크, 형지 INC, JC현 시스템, HB테크놀로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나노엔텍입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쪽 AI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로 거래량이 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한미반도체, 5위는 이수페타시스, 6위는 HD현대중공업,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유한양행,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조선기업인 하나오션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JC현시스템, 4위는 랩지노믹스, 5위는 대동기업, 6위는 한국첨단소재, 7위는 클로봇, 8위는 진양제약, 9위는 MDS테크, 10위는 나노엔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JC현시스템, 한국첨단소재, MDS테크, 나노엔텍입니다. JC현시스템과 MDS테크는 엔비디아 AI 관련주이며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암호 관련주, 나노엔텍은 개별 이슈로 올랐습니다.